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국회의원 강훈입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 및 무력화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서울시당 사회적 예산 삭감 특위저지위원회 특위원장 연미입니다. 올 초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당초 요청한 210억 원 예산의 30%에 불과한 68억 원만 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운영이 어렵다며 자구안을 내었는데 이 자구안은 자멸안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서울시 3조 추경안 에도 서사원 예산은 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서사원 없애기에 현안이 돼 있다는 점을 규탄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언으로 정의당 당대표이신 이정미 대표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봄 민주국가를 꿈꾸는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못된 행보를 가장 잘 받아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현 정부는 계속해서 복지정책의 시장화, 산업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에 발맞춰서 서울 사서원의 돌봄 기능을 축소시키려는 시도를 차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 유례 없이 급작스럽게 떨어지는 대한민국의 출생률. 이 정부는 저출생의 위기를 말하며 온갖 퍼포먼스를 벌이지만 정작 아이를 낳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보육대책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질 높은 공공보육대책을 확대, 강화해도 부족한 마당에 보육대란을 자처하려는 시대 역행적인 방침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보육의 기능을 강화하고 선도적 역할을 이끌어가야 하는 서울 사서원의 예산을 100억 원 넘게 뭉텅이로 잘라버렸습니다. 서울 사서원 돌봄 복지 노동자들이 급여가 안정되어서 고용이 보장돼가지고 나태해졌다. 비용만 들고 수익은 창출하지 못한다. 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돌봄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안정되어야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돌봄이 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돌봄 노동자들이 박봉에 시달리고 처우가 항상 불만인 상황이 되어야 아이 돌봄을 맡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아이 돌봄 정책이 수익 창출 논리를 그 기초로 수립이 된다고 한다면 그 부담은 오롯이 아이들 부모에게 전가되는 것인데 여력 없는 부모는 돌봄 서비스도 받지 말라는 것입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고령화 시대 공공의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노후도 각자 도생하고 돈 없으면 사회 서비스는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라는 그야말로 기정한 사회로 가자는 주장입니다. 천만 서울 시민의 사회 서비스를 그저 비용 문제로 치부해버리려는 서울시 태도에 자녀를 둔 부모들, 어르신들, 돌봄이 필요한 서울 시민들의 시름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서울 서사원이 문을 닫으면 우리 사회에 정말 나쁜 시그널을 주게 될 것입니다. 돌봄을 강화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모두 시장에 내던지는 극악한 사회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공공서비스를 다루는 태도부터 바꿔야 합니다. 돌봄 복지를 비효율적 재정 소모로만 판단한다면 서울시의 미래는 지속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의 어깨에서 짐을 덜어줄 수 있는 돌봄 복지 강화,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사각지대 없이 더 촘촘히 돌볼 사회 안전망의 강화, 사서원이 제공하는 돌봄 복지야말로 서울시의 미래를 지킬 사회적 투자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삭감된 예산, 전액을 당장 원상 복귀시키십시오. 정의당은 서울시 돌봄 복지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적 돌봄을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아이들 급식을 정쟁화하더니 이제는 공공돌봄 차례인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 경쟁이라도 하듯이 서울시는 42억, 서울시의회는 100억, 총 142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 요구액인 210억 원의 32%인 68억 원만 편성했습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자기 조직을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몰고 가는 자체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혁신안에는 제가 장기 요양 서비스 중단,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 지원사 등 돌봄 노동자 정규직 채용 중단, 위탁 운영 중인 7개 어린이집과 데이케어 센터 주거 서비스 중단, 종합재각센터를 12개에서 4개로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반해 민간기관 지원은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계획은 공적 돌봄 체계 포기 선언이지 혁신안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이 혁신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는 지금도 민간 주도로 운영되어 있어 영세하고 서비스 질이 분절적이고 노동자의 처우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주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양질의 돌봄을 직접 제공하겠다는 책임을 담은 기구입니다. 시민이 존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자 책무입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지우기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저버리는 행태입니다. 서울시와 시의회,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예산 삭감, 사업 축소 등 공적 돌봄 중단 행태를 당장 멈추고 서사원 정상화에 적극 나서길 바랍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이 책임지고 해결하시기를 요구합니다. 약자와의 동행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사회서비스원부터 정상화해야 합니다. 저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 공적 돌봄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재민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차라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하고 지금부터는 모든 어르신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영유아 보육 등 필수 돌봄 서비스를 서울시가 직접 책임지지 않겠다, 모두 민영화하겠다 선언하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서울시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서울시가 서울 시민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서 2019년에 설립한 공공기관입니다. 설립 목적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돌봄 서비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점점 늘어나는 수요에 대해서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책임지기 위해서 서울시가 먼저 나선 것입니다. 둘째, 서울시가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책임지기 위해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공공기관을 만들고 이곳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고 공공 돌봄 서비스를 책임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셋째, 이를 통해서 90% 이상이 민간 사업의 영역에 맡겨져 있는 돌봄 서비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와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공공이 선도적으로 나서겠다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이런 목적으로 설립되고 지금까지 서울 지역으로 점차 기관들을 늘려가면서 이제 막 자리를 잡아나가기 시작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을 아예 없애버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작년 서울시의회에서 올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100억을 삭감한 것이 그것입니다. 예산을 100억을 삭감해버리면 어떤 공공기관이 사업을 운영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직원 400여 명을 해고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문을 닫으라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민간 시장에 비해서 처우가 안정되고 급여가 높다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애초에 서울시가 직접 공공기관을 설립하면서 돌봄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돌봄 서비스를 직접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것을 문제 삼으면 대체 어쩌라는 것입니까?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황정일 대표는 서울시 의회에 위탁 운영하던 모든 어린이집과
데이케어 센터 등의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것을 자구책이라고 내놨습니다. 제정신입니까? 이 모든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하고 애초 약속했던 돌봄 서비스를 직접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본심을 분명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서울시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하고 지금부터는 모든 어르신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영유아 보육 서비스, 필수 돌봄 서비스를 전부 다 민영화하겠다고 분명히 밝히십시오. 정의당 서울시장은 공공 돌봄의 영역을 민간 시장으로 내던지고 그동안 서비스를 이용해오던 수많은 사람들의 돌봄 공백의 위기로 내모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의 폭거에 맞서서 국가와 지자체의 공공돌봄 책임을 높이기 위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굳건히 연대하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동구 정의당 위원장 이상범입니다. 제가 두 가지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작년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우리가 이렇게 잘했다라고 아름다운 사례고 모범적인 사례라고 발간한 사례집입니다. 공공돌봄의 사례집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긴급돌봄을 어떻게 지원했는지를 아주 정성스럽게 만든 백서입니다. 이 사례집과 백서에 나온 우리 황정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의 말씀을 짧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노인과 아이가 웃는 나라가 복지국가이고 장애인이 웃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가입니다. 알게 됐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름다운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파킨슨병과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을 봄꽃 같다 생각하며 함께 해주시는 분, 몸이 불편해 짜증 섞인 말투의 어르신을 위해 기꺼이 말벗이 되어주시는 분, 햄버거를 먹을 것인지 볶음밥을 먹을 것인지 고민하는 발달장애 아이에게 이번 주는 햄버거를, 다음 주는 볶음밥을 먹자며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시는 분, 에이즈 환자의 돌봄을 주저하지 않으시는 분, 장애인 부부에게 봉골레 파스타 요리를 해주며 즐거워하시는 분, 코가 시리게 찬 바람이 부는 날에도 따스한 마음으로 불편한 어르신을 찾는 분,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분들을 산업 역군이라 하듯이 이분들을 미래 대한민국의 복지 역군으로 부르기도 한답니다. 저는 이분들을 천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늙음과 장애, 병든과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따사로운 희망을 주는 그런 천사 말이죠. 천사들이 기쁜 마음으로 천사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이것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황정일 대표의 인사 말씀입니다. 코로나 백서를 발행하면서 했던 말씀 짧게 더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돌봄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 시기 이후 또 다른 위기 상황을 맞을지라도 긴급 돌봄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삶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개선하여 돌봄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돌봄의 초석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시기에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용기를 갖고 앞장서서 선뜻 자원해 주시고 휴일도 없이 24시간 함께해 주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직원 여러분과 그 외 모든 돌봄 종사자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백서를 올립니다. 이것이 작년 5월 31일 날 만들었던 사례집과 백서입니다. 불과 1년 만에 142억의 예산을 깎으면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구조조정하고 통폐합하려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성동구 종합재가센터는 간호특화형으로 서울시의 유일한 간호특화형 종합재가센터입니다. 76명의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이사회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사업을 중단하고 영등포센터와 통폐합하기로 정방석과 같이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 성동 종합재가센터의 임대 지원을 중단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통폐합과 구조조정의 순서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성동구 종합재가센터 소속 직원인 우리 어데이 지부장이 성동구 소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동구 센터 송영숙 센터장이 지금 오세훈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일방적이고 모렴치한 구조조정에 맞서는 센터장이기 때문에 아마도 표적으로 성동구 종합재가센터부터 없애려는 모양입니다. 정의당 성동구 위원장으로서 성동구에 있는 제진보 정당 시민사회, 그리고 돌봄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과 여성과 노인들과 어린이들과 함께 우리 오세훈 시장의 공공돌봄 폐기 정책의 무덤이 되는 지역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함께 투쟁하면서 이 대응에 예의주시하면서 같이 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훈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이 아닌 업자와의 동행인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삭감은 반시대적 정치행위이다. 11대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없애기에 몰두하며 데이케어 센터와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을 문제 삼기도 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시정 질문을 통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시스템이 안정적인 급여가 보장된 고용구조 때문이라고 개변을 일삼았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돼 이들이 나태하게 근무했다는 것이다. 이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민간기관에 비해 서사원의 근로시간이 짧다는 주장이 요양등급이 낮은 이용자 돌봄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은 서사원은 이용할 수밖에 없는 민간에서 충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피해를 입던 이용자들을 돌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서사원에 대한 정치적 공세는 저출생과 고령화가 야기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정치권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저출생은 워낙 숫자를 줄어들고 있지만 민간 어린이집 폐업이 더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자녀 맡길 곳을 찾지 못해 복직을 포기하거나 이사를 감수해야 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서 보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는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충분히 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코로나 이후 중국 국적의 간병인이 대거 귀국함에 따라 노인 돌봄에 큰 공백이 생긴 것 또한 주목해야 할 문제이다. 가장 절실하면서도 이윤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는 이용자들이 부지기수다. 이용자들 몸에 생긴 욕창만 보더라도 정치권의 무관심과 의욕 없음이 약자들의 삶을 얼마나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지 증명한다. 서사원의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조차 갖고 있지 못하면서 서사원의 서비스가 민간과 중복된다느니 공공돌봄의 기능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느니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서사원의 예산삭감이 철저하게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졌음을 드러낸다. 공공돌봄을 강화하고 보육특별시를 만든다면서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사원을 강화하고 서사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100억 원이 없어 400여 명의 돌봄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자기 파기적인 자구책을 내놓게 한 것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는 것인가? 서사원을 말라 죽이고 수백 명의 아동을 한순간에 돌봄에서 소외시킴으로써 공공복지 전체에 해악을 끼친 것은 또 어떻게 이해하는 것인가? 보육과 복지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며 오세훈 시장 본인도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확대와 서울형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보육의 중점 사업 중 하나로 발표했음에도 서울시 출연 기간에 서사원이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공공돌봄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고용 상태를 문제 삼는 행정기관이 도대체 누구를 어떻게 돌보겠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다. 공공의 관리 감독 아래 돌봄 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공공돌봄의 정의나 다름없는데 서사원의 비효율성만 문제 삼는 것은 어쩌자는 것인가? 그렇다면 서울시가 1조 원의 돈을 들여가면서
서울교육특별시는 모조리 비율과 나태의 온산으로 마찬가지로 폐기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모순투성이인 정책과 우문투성이 예산삭감은 정치 참사라고밖에 몰아낼 수가 없다. 공공돌봄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복지참사는 실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협작한 반시대적 정치행위인 것이다. 이에 정의당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지부는 서울시의회의 정치 편향적 행태를 비판하고 약자와의 동행이 아닌 업자와의 동행을 일삼는 오세훈 서울시를 규탄한다. 오세훈 서울시는 공공돌봄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서상 운영 정상화를 하루속히 나서야 할 것이다. 서울 시민들은 공공돌봄의 시대정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를 거스르고 도태시키는 거꾸로 가는 서울시 복지 예산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퍼붓고 공공돌봄의 역할을 방치하는 서울시를 정의당과 서울시 사회서비스 지부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3년 6월 7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